뭐 크게 나오나 보자. 어디부터 해야 되죠? 페이지로는 28. 연산 성질. 그래서 연산 자체가 막 엄청 어렵나?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연산이 총 4개 있고요. 첫 번째는 합집합이죠. 뭐 정의상으로는 거기에 막 x는 a에도 포함되고 또는 뭐 b에도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되는 애들을 모은 집합을 이제 합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외우면 당연히 어렵다 하니까 그냥 a랑 b를 합친 겁니다. 몽땅 합친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A 합집합 B 이렇게 쓰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건 중요하다. 또는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합집합이구나. 그 정도는 중요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은 x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애들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져봤을 때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애들이 여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and 또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교집합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여집합이 있습니다. 여집합은 뭐 여라는 이야기가 확률대도 마찬가지지만 여사건, 여집합 다 비슷한 얘기거든. 나 아닌 거, 내가 아닌 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서 A는 아닌 거를 모은 거지. 이렇게 적어놨지만 얘가 중요한 건 아니야. 핵심은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에 위치한 애들인지를 알 수 있느냐 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A가 아닌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걸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 A의 여집합 이렇게 쓰죠. 머리 위에 조그만 C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차집합 이라는 게 존재하고, 차집합은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원소를 모은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대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이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애들, 그죠? 여기를 A 빼기 B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애들이잖아. 여기를 B 빼기 A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자, 쓰기는 분명 A 빼기 B라고 했는데 이 영역을 잘 봐봐. 그럼 이 영역을 봤더니 A에서 정말 B를 다 뺀 건가? 아니야. 실제로는 누구만 뺐지? 여기만 뺐잖아. 쓰기만 이렇게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겹치는 것만 뺀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의미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겁니다. 오케이? 쓰기는 이렇게 쓰기만 실제로는 계산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랑 이따가 얘기하는 연산이랑 두 개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연산 배우고 나면은 한 가지를 더 배우는데, 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둘이 겹치는 게 있다 없다? 둘이 겹치는 게 없다. 이럴 때 두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서로. 그렇지.
서로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수에서의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그것마저 겹치는 게 없다. 아예 겹치는 게 없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집합 4개는 약속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자 라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합교 여차를 정의를 했다. 연산 성질을 얘기할 겁니다. 자, 집합에 연산 성질이 상당히 많아. 그 증명하라고 잘 안 나와. 왜냐면 대부분의 증명은 색칠을 해봤더니 똑같은 영역이 색칠됐네? 이러고 말거든. 그지? 그러니까 증명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은 색칠을 해봐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증명 문제로 잘 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외워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 교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숫자에서 얘기한 거랑 같습니다.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어차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교환 법칙입니다. 뭘 바꾼 거예요? 자리, 그치? 자리. 순서를 바꾸는 건 뒤에 이제 결합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둘 다 성립합니다. 둘은 자리를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놈이다. 합쳐놓으면. 오케이? 두 번째, 결합 법칙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건데 1이랑 2 먼저 더하나 2랑 3 먼저 더하나 어차피 결과물은 6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결합 법칙이야. 뭘 바꾼 거다? 계산 순서를 바꾼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집합이 연산으로 묶여있을 때 A랑 B 먼저 하나 B랑 C 먼저 하나 어차피 전체적인 결과물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2개 먼저 하나 이거 2개 먼저 하나 어차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을 잘 보시면요 괄호 안에 있는 연산기호랑 괄호 밖에 있는 연산기호가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괄호를 옮길 거면은 연산기호가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맞아? 그럼 만약 괄호 안에 있는 거랑 괄호 밖에 있는 거랑 연산기호가 반대라면 우리는 결합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괄호 밖에는 교집합이 있고 괄호 안에는 합집합이 있다면 이때는 괄호를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한다? 분배를 하겠다. 이 A 교집합을 B에도 주고 C에도 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A교 B와 A교 C가 생기고 이 가운데 있던 합집합 기호가 여기로 오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런 걸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맞아? 또는 분배 법칙이 여기가 합, 여기가 교여도 되거든요. 이건 근데 반대로 설명할 겁니다.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가 있으면요. 앞에 있는 괄호랑 뒤에 있는 괄호랑 A 합집합까지가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걸 뭐 할 수 있다? 묶어낼 수 있다.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수로 묶어내듯이 밖으로 뽑아내고 남아있는 B교 C를 여기다가 따로 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배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얘도 분배 법칙이야. 마치 묶어내는 인수분해 같지만 그냥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할 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건 얘야. 배우긴 이렇게 배우지만. 맞아? 그래서 얘를 알아야 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묶어내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집합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합니다.
차집합 B는요. 아까 뭐 의미상으로는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연산 법칙을 쓰기 위해서 바꿀 건데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라는 의문에 항상 대답은 뭐다? 색칠해보면 똑같은 데가 칠해지더라. 가 대답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차집합 기호가 교집합으로 바뀌면 뒤에 여집합이 생긴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게 한 세트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교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달려있으면 이거 둘이 한 세트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5번째.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모르간 법칙. 유일하게 뭔가 법칙의 이름을 달고 있는 건데 드모르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이 전체에 달려있을 때 이 여집합을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A도 여집합이 생기고 B도 여집합이 생기는 거죠. 그럼 가운데 있는 집합기호, 그 연산기호가 뒤집힙니다. 오케이? 이게 드모르간 법칙.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거꾸로 하는 거야. A 여집합 합 B 여집합이면 자 앞뒤에 있는 집합이 둘 다 여집합을 달고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묶어낼 수 있다고. 그럼 얘도 여집합을 잃고 얘도 여집합을 잃겠지. 그럼 가운데 있는 기호가 연산기호가 뒤집어진 거야. 오케이? 그 대부분의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보면은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은 이 법칙이 반대로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짚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은 모든 공식은 거꾸로 하는 게 훨씬 어려워. 그걸 한 번씩 읽고 되는지 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다음 6번째. 여집합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요? 내가 아닌 거에 아닌 거. A. 그렇지. 내가 아닌 거에 아닌 건 다시 나지. 오케이? 다음 공집합의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요? 어? 없다가 뭔데? 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다 아닌가? 다 이러더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죠? 한 번씩 낚시질 하는 거예요. 7번째.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들었죠.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들. 자 이걸 배우고 나면은 더 이상 부분집합을 얌전하게 써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A이면 이라고 써주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안에 있는 거야? A가 안에 있는 거지. 이번에는 진짜였어. B 안에 A가 있어야 겹치는 게 A인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무슨 말이 된다? 아, A가 B 안에 있구나. 이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A 합집합 B가 A야. 그럼 누가 안에 있는 거야? 그렇지. B가 안에 있는 거지. A 안에 B가 있어야 둘이 합쳐도 A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말이 결국은 무슨 얘기야? B가 A 안에 있구나. 이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얌전하게 부분집합입니다라고 써주지 않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도 체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이나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연산 법칙들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실은 32페이지에 있는 연산 법칙 4가지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명의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다. 뭐야? 색칠해봐 입니다.
색칠 해봐. 너무 궁금하시면 한 번쯤 본인 손으로 색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절대 안 하죠?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해. 한 번 해봐. 집에서 자기 전에 심심할 때. 잠 잘 나오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색칠해보고. 바로 잠들겠네. 왜 너네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버스 타서 할 게 없을 때. 아 유튜브도 다 봤고 더 이상 할 게 없네. 볼 것도 없네. 그러면 집합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정말 똑같은 부분을 색칠하는가? 드모르간 법칙은 정말 같은 부분을 색칠할 것인가? 아 여기 그쵸. 해보라고. 저 선생님 뭐라는 거야? 이런 그런 표정을 하지 말고. 다음에 집합의 원소 개수 얘기를 할 겁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 집합의 원소 개수. 그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였죠.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NA 막 이런 식으로. 맞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럼 A 합집합 B 요 안은 과연 원소가 몇 개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A 합집합 B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 것인가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구할 거냐면 A를 더해요. 그 다음 B를 더해요. 그럼 어디를 두 번 더했다? 교집합을 두 번 더했다. 근데 실은 결과물에는 한 번만 더해야 되잖아. 집합은 분복되는 걸 두 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은 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합집합 B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 합집합 B는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아무리 커져도 전체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A 합집합 B는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좀 이따가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걸 좀 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면은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필요하면 필기만 좀 해줄 건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3개짜리는 이 그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합집합, B 합집합, C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A를 더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죠? 그리고 B를 더해. 그러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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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 다음 C를 더해. 그러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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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씩 더한 게 있네. 빼야겠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빼요. 그럼 A 교집합 B면은 여기잖아. 그죠? 그리고 B 교집합 C도 빼요.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잖아. 그 다음에 C 교집합 A도 빼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이제 여기는 한 개씩 만들었는데 여기가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다시 하나를 더해요. 맞아? 그래서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개수를 구하려면 1개짜리를 더하고 2개짜리를 빼고 다시 3개짜리 더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것까지 체크를 좀 합시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합의 원소개수는 크게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추워요. 추워요? 안 들어와! 아 카메라! 아 내 녹화. 힘들어요? 역시 개념 수업이 제일 힘들어. 뭐가 힘들어?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지. 야, 너 출연했어. 짜증나. 위에 아, 못가지. 아, 편집해야 되잖아! 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히 안 하지. 야, 대박.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아,
구독자 4명. 근데 이거 뜨면 유튜브 떡상하면 이번엔 공개로 할 거니까. 부계정으로 댓글 같은 거 써야 저 학생 누구야? 강의하네. 내가 댓글 달아볼게. 자,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 보시면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 집합 U는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홀수라고 했으니까요. 집합 A는 보면은 1, 3, 5, 7, 9일 거고요. 집합 B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제발 소수 물어봤는데 1 좀 그만 껴넣으세요. 1 좀 제발. 여러분한테 하는 말.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 그럼 바보가 있어요? 어? 그 발언. 1을 썼던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즉 C는 20의 약수입니다. 20의 약수 뭐예요? 1, 2, 4, 5, 10. 10은 안 되죠. 왜요? 10보다 4. 그렇지. 전체 집합이 10이기 때문에 20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A 교집합 B. 쉽네요. A랑 B랑 뭘 찾는 거다? 겹치는 거 찾는 거다. 얘 둘이 겹치는 거 뭐야? 3, 5, 7. 그렇지. 쓰면 되지. 2번은 뭔가요? B 합시. B하고 C하고 합치면요? 1, 2, 3, 4, 1, 2, 3, 4, 5, 7, 10이네요. 맞나요? 그래서 세 번째. 뭔가요? A여 교시. A여 교시. 당연히 구하면 되거든요. A 여집합이 짝수니까 짝수랑 C랑 겹치는 거 찾아도 되고요. 실은 얘가 교환 법칙을 쓰면 C교 A 여집합이니까 맞아요? 이거 교환하면 이렇게 되잖아. 내가 교집합이랑 뒤에 있는 여집합은 한 세트를 했죠. 뭘로 바뀐다고? 차로 바뀐다고. 오케이? 야, 이거 되게 많이 할 거야. 교집합이랑 뒤에 있는 여집합은 한 세트로 차로 바꿀 거야.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별표 3개쯤 쳤죠? A차 B는 A교 B 여집합이다.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세네 방학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C에서 A를 빼도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집합이면은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계산하면 뭐지? 결국 C에서 A를 빼면은 홀수 뺀 거니까 2, 4, 10이겠네. 오케이? 물론 얘는 A 여집합 구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제가 굳이 더 어렵게 계산한 거예요. 이유는 얘가 중요해서. 오케이? 됐나요? 한장 넘어갑시다. 다음 예제 6번입니다. 예제 6번은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된다. 그림으로 그리세요. 웬만하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이 상황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기억. A 교집합 B는 A인가? 맞나요? A 교집합 B는? A 맞죠. 니은 A 합집합 B는 B인가요? 네. A랑 B랑 합치면 B잖아. 세 번째, 디귿. B 빼기 A는 공집합인가요? 아니야. B에서 A를 빼면은 이 도넛. 그죠? 도넛이 않겠죠. 튜브.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맞죠. 근데 여기를 따로 표현할 방법은 없어. 여기 자체가 B 빼기 A지.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리얼. A 빼기 B를 먼저 구합시다. A 빼기 B는 뭐예요? 얘는 공집합이에요. 왜냐면 A가 B 안에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면 다 뺏기는 거죠. 그렇지? 다시 한번 설명해. 자, A에서
A에서 B를 빼면 B가 A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뺐잖아.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뭘 붙였어 갑자기? 여집합을 붙였어. 그럼 얘도 여집합 붙여야지.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맞니? 네. 맞네.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리을. 괜찮니? 아니 안 졸았어요. 눈은 감았지만 좋진 않았다. 아까는 졸았어요. 잠시 영상에 이 집합은 무엇인가? 그래서 잠시 영상에 잠겨. 예제 7번. Very important.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A차 B합 A차 B합 A차 C가 오른쪽에 있는 A차 B교시랑 같은지 한번 증명해봐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뭡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건 뭐라고? 색칠해봐 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냥 언제 하라고? 자기 전에 버스에서 볼 거 없을 때 색칠해보라고. 오케이? 나는 뭘로 하겠다? 2번의 연산법칙으로 하겠다. 자, 결과론으로 얘기할 거지만 결국 여기서 선생님 A 차집합이 공통입니다. 이거 뽑아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집합 기호는 뭘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 기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집합에 뭐가 붙는다? 여집합이 붙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A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면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붙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괄호랑 뒤에 있는 괄호랑 뭐가 생겼다? 공통인 부분이 생겼다. 뭐 할 수 있다? 묶어낼 수 있다. A 교집합으로. 그럼 남아있는 게 B 여집합, 합, C 여집합이니까 이거 뭐 하겠다? 괄호에 묶어 쓰겠다. 괜찮나요? 빠르지 않죠?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얘도 여집합, 얘도 여집합.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 그죠?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드모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집합을 묶어낼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B, C가 둘 다 여집합을 밖으로 묶어내면 얘는 뒤집어질 것이다. 맞나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교집합이랑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은 한 세트다. 뭘로 바꿀 수 있다? 빼기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A차 B교시인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완성이 됐다. 그죠? 봐봐. 여기서 A차를 그냥 묶었다면 뭐였겠어? B합 C였겠지. 그지? 분명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법칙을 쓸 거면은 차집합 상태로 두지 말고 교집합으로 바꿔서 연산법칙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실은 2번 답입니다.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죠. 저희는 연산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분배법칙 얘기할 때 A 교랑 A 합만 얘기했잖아. A 차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분배법칙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해놓고 그 뒤에 갑자기 왜 A 차 B는 A 교 B 여집합으로 바꾸는가는 얘를 이용해 바꿔서 이걸 하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만약에 저게 된다면 분배법칙 때 저거 무조건 설명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진심입니다. 얘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음 예제 8번. 이제 8번입니다. 두 집합 이런 것도 꺼내면 안 돼. 두 집합 A 1, 2, 3, 4, 5 그 다음에 B는 1, 3, 5에 대해서 네! 라고 넓게 온 게 아니야.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을 깨운 거지. A 교집합. 왜 영상 보다 보면 졸리잖아. 이렇게 한 번씩 깨워줘야 돼.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하지 마. 잠깐 빠져있고요. A 교집합 X는 X. A 교집합 X는 X.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누가 안에 있는 거다? X. X가 안에 있는 거다. 그럼 X가 뭐다? 부분집합이구나. 이 말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A차 B합 X. A차 B합 X가 다시 X야. 누가 안에 있는 거다? 누가 안에 있는 거다? A차 B가 안에 있는 거다.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봐. 그러면은 X 안에 A차 B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포함하면 어떻다? A차 B가 X에 포함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얘랑 결국 종합하면 A차 B는 X 안에 있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A차 B가 뭐니? A에서 B를 진짜 빼면 2, 4. 그렇지. 괜찮니? A는 1, 2, 3, 4, 5. 자, 그럼 X의 조건은 뭡니까? X의 조건은 얘의 부분집합 중에 누구를 꼭 포함한다? 2, 4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2, 4를 제외하면 2의 세제곱 8개가 되는 거죠. Right? 근데 X. 네. A에 X가 포함되고. X가 A에 포함되고. 네, X가 A에 포함되고. X가 A에 포함되고. 그리고 A 빼기 B가 X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A가 가장 큰 집합이 되는 거예요? What? 얘를 그대로 이쪽에 붙이면 돼요. 마치 부등식처럼 생각해봐. X가 3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러면은 결국 합쳐서 이렇게 쓰지 않나?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이 세제곱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2의 세제곱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기억 안 나나요? 각각의 원소는 선택권을 몇 개씩 갖는다? 2개. 2개씩 갖는다. 얘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죠? 2개. 얘도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얘도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근데 2랑 4는 꼭 포함해야 한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네는 선택권이 없는 거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1, 1인 거잖아. 그럼 곱해도 어차피 숫자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5 빼기 2지. 이렇게 공식에 나오지. 내가 제발 공식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경우의 수 문제다. 제발 경우의 수 문제다. 깨우쳐야 된다. 그래야 막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이런 거 풀 수 있다. 지금 몇 개 남았어요? 3 일걸? 2개 남았네? 뭐야? 아, 이게 예제 다 푸는 거였어요. 그럼 예전 해야지. 안 해줘도 괜찮아요? 네, 영상을 볼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뛰어나서 필요가 없지만 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가 35개고요. 그죠? 전체가 35개고요. A는 몇 개고요? 17개고요. B는요? 13개고요. 그 다음 뭐 나와 있나요? A 합집합 B가 나와 있어요? 몇 개인가요? 25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을 써볼 수 있다고 했죠? A 합집합 B의 개수는 A랑 B를 더한 후에 뭘 뺀다? 교집합을 한 번은 뺀다. 2번 더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힌트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25는 17 더하기 13 빼기 X였다. 그럼 25는 30 빼기 X니까 X는 5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번에 있는 A 교집합 B는 5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은 어느 정도 영역마다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교집합이 5개인데 A는 17개래. 그럼 여기 12개 있는 거죠. B는 13개래. 여기 5개 있으니까 여기 8개 있는 거죠. 그리고 합치면 25개라며. 근데 전체는 35개야? 그럼 여기 10개 있는 거죠. 이 상황인 거지. 그럼 문제에서 갑자기 뭘 물어봤어? A 차 B의 여집합. 이거 물어봤죠. A 차 B가 어디냐? 여기잖아. 그지? 이거 빼고 다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A 차 B 여집합은? A 차 B의 여집합은 12개 빼고 다니까 35 빼기 10인 거죠. 23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연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추려졌으면은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럼 훨씬 정보 습득이 쉽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제 10번은 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말로 바꾼 겁니다. 오케이? 예제 10번 보시면은 어느 고등학교 1학년 1반 34명 34명이 전체인 거죠. 그 중에 축구공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 그러니까 A를 18명이라고 합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농구공 가지고 있는 학생이 17명. 그러면은 B를 17이라고 합시다. 맞나요? 그러면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래. 그러면은 이걸 실은 기호로 쓰면은 축구공도 안 가지고 있고, 그죠? 농구공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지?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A 합집합 B. 이게 축구공, 농구공 둘 중만 갖고 있는 거거든. 그거의 여집합이면 둘 다 없는 거지. 뭐가 됐든 얘네가 5명이라는 얘기지. 선생님 저는 저런 기호가 너무 헷갈리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뭘 그린다? 펜다이어그램을 그린다. A가 있고 B가 있어. 야 다른 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여기가 무조건 뭐라는 얘기지. 그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애가 5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왜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데? 문제 나와 있어요.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라고. 아, A, B를 제외하고. 그치, A, B를 제외한 나머지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A 합집합 B가 나오지. 왜냐면 전체가 34인데 둘 다 없는 애가 5래.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은 29명인 거지. 그러면 이 공식에 떼어넣을 수 있죠. 아, 29는 18 더하기 17? 그죠?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둘 다 갖고 있는 거. 그죠? 그럼 29는 35 빼기 X니까 X는 얼마다? 6이다. 아, 겹치는 게 6이었구나. 그럼 축구공만 있는 애는 12명이었구나. 농구공만 있는 거 11명이었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11명이다. 맞네. 다음. 잠시만요. 네.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공식으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네, 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이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A도 없어야 되고 B도 없어야 되니까 둘 다 없어야 되잖아. 그럼 합집합이 돼야 되는 교집합이지.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이야. A만 없어도 되고 B만 없어도 돼. 둘 다 없어야 하면은 그리고의 개념이라고 하잖아. A도 없고 B도 없고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도 없고 B도 없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건 교집합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말이 너무 헷갈리면은 제일 직관적인 게 뭐다? 그림이다. 그림이 최고다. 오케이? 그러면 Yes.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빼기 교집합이 되는 거지. What? 이거 드모르간 법칙한 건데. 하긴. 아 근데 맞아. 이것도 가능은 하지. A 여집합, 교 B 여집합이면 실은
얘랑 얘만 한 세트로 보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풀 이유가 좀 없긴 하지. 더 어려워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드모르간을 쓰는 게 맞다. 오, 방금 그런 시향은 좋지만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지? 나쁘지 않은 시도. 그렇지. 왜 혀를 찾는 거지? 칭찬했잖아. 다음,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하면 좋은데, 야, 어떤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어. 교집합은 겹치는 거잖아. 그럼 제일 많이 겹칠 때랑 제일 적게 겹칠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제일 많이 겹칠 때가 언제일까? 큰 놈이 작은 놈 안으로 아니지. 작은 놈이 큰 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제일 많이 겹치는 거지. 그럼 교집합 자체는 누가 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놈이 최대가 되는 거지. 맞아?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는 A와 B 중 더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이 최대가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작은 놈이 큰 놈 안으로 쏙 들어올 거거든. 자, 문제가 이제 그럼 최소는 언제야? 맞아. 안 겹치면 최대겠죠. 최소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A 합집합 B라는 건 전체보단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둘이 서로서라고 했는데 전체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30명이야. 근데 A는 15명이고 B는 20명이래. 그럼 둘이 더하면 전체보다 커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서로 소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지. 이해 안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A랑 B가 서로 존재하고 싶으면 이거 두 개를 그냥 따로 더한 것보다 전체가 지금 커져야 돼. 근데 전체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둘은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돼 있다. 맞아? 그럼 과연 그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을 때는 언제인가를 실은 따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막말로 A 합집합 B가 전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정리해 줄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 합집합 B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A 합집합 B를 공식으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했지만 어차피 얘가 얘랑 같은 놈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 생각하는 거지. 얘가 A 합집합 B니까 얘랑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놈 아니었어? 이놈의 최대 최소였잖아. 이걸 왼쪽으로 넘겨. 그래서 N, A, 교,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필요 없는 얘를 오른쪽으로 가져와.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교집합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 어떻게 계산한다? 최소는 A랑 B를 더한 다음에 뭘 뺀다? 전체를 뺀다. 합집합 뺀다는 거 전체를 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소가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전체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거보다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얘네 둘이 서로소가 된다면. 맞아?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전체가 더 크니까. 근데 실은 원소의 개수에는 음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이걸 계산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그냥 뭘로 바꾸면 돼? 서로소인 상황이구나 하고 0으로 바꾸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음수는 싹 다 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음수가 아닌 값이 나온다면 그게 최소인 거야. 자, 무슨 느낌이냐면 9-3번 봐요. 9-3번 보시면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맞나요? 그냥 이제 보고 쓰는 거야. 최대는 둘 중에 더 작은 놈
A는 15, B는 25야. 더 작은 놈 누구야? 15. 15. 최대는 15. 최소는 A랑 B를 더하고 15랑 25를 더하고 누굴 뺀다? 전체를 뺀다. 그럼 얼마? 40 빼기 35니까 5. 그러니까 저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만약 얘가 음수가 나오면 0으로 바꾸는 거. 왜요? 그럼 최소가 0이라는 거. 그치. 서로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최대 더하기 최소니까 답이 20.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물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서 상황을 좀 추론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항상 뭐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